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점선면의 위치관계 및 평행선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과 오버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다음 문장을 보고 온과 오버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습니다. 온은 무엇의 표면에 다 그 위에 얹혀 있음을 뜻하지만 오버는 일정 공간을 넘어서 위치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온과 오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학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여기에 사용된 영어 단어는 바로 온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온은 무엇의 표면에 다 그 위에 얹혀 있음을 뜻합니다. 즉,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직선과 점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수학적인 정의가 그렇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그림을 보고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의 수학적인 의미로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분명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난하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수학에서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점이 직선 밖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1. 점이 직선 위에 있다. 2.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점이 직선 밖에 있다. 아마 아래 그림을 보면 이야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용어의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익숙해지면 금방 해결될 문제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와 관련하여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직선 LMN과 세 점 ABC의 위치관계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첫째,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둘째,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렇죠? 먼저 직선 L과 세 점 ABC의 위치관계부터 따져보면 직선 L과 점 AC의 위치관계는 점 AC는 직선 L 위에 있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선 L과 점 B의 위치관계는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거 봐요. 용어의 정의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기본적인 도형 문제는 식은 죽 먹기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날 때 꼭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엔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보는 바와 같이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위치관계가 존재할까요?
아마 없는 것 같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둘째, 만나지 않는다. 셋째,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참고로 1, 2, 3의 경우를 각각 교차, 평행, 일치라고 부릅니다.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즉 평행한 직선 LM을 평행선이라고 말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실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 수학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평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1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평면상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정의함으로써 2차원 공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행선의 예시에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찻길이라는 단어가 스치듯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쭉 뻗어있는 기찻길이 바로 평행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행선은 아주 많답니다. 다음, 평행사변형을 이루는 네 직선 L, M, N, K에 대하여 그 위치관계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직선 L을 기준으로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선 L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직선 NK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맞습니다. 직선 M입니다. 그리고 직선 L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뭐 따로 없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직선 M, N, K를 기준으로 그 위치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내 직선의 위치관계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엔 3차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원 공간은 평면, 즉 2차원 공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3차원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2차원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 즉 교차, 평행, 일치하는 경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어떠세요? 정말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죠? 2차원 공간, 즉 평면 위에서의 경우에는 임의의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 공간에서는 이렇게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러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수학적으로 땡땡 위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동그라미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아래 힌트를 참고하여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명칭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평행하지도 그리고 만나지도 않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꼬인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꼬인 위치. 3차원 공간에서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두 직선의 관계를 꼬인 위치에 있다고 정의합니다. 꼬인 위치를 정의함으로써 드디어 3차원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직립면체에서 직선 M과 나머지 세 직선 L, M, K의 위치관계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M과 교차하는 직선은 그렇습니다. 바로 직선 K입니다. 그리고
평행한 직선은 직선 L이며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직선, 즉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은 바로 직선 N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참고로 직선 M과 일치하는 직선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들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혹시 입체교차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입체교차로란 말 그대로 입체적 교차 형식으로 교차하는 도로와 도로와 철도 등을 말하는데 동일한 평면 도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는 도로 등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와 도로, 육교와 도로 모두 3차원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꼬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서 평면과 점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앞서 우리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첫째,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둘째, 점이 직선 밖에 있는 경우뿐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도 평면과 점의 위치관계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평면과 점의 위치관계는 첫째, 점이 평면 위에 있다는 경우와 즉 점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와 둘째, 점이 평면 밖에 있는 경우 즉 점이 평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서 평면과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일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 왼쪽 그림처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처럼 평면 위에 직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차. 둘째, 평면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평행. 셋째, 평면과 직선이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포함. 특히 직선 L이 평면 P와 만나지 않는 경우 직선 L과 평면 P를 평행하다라고 말하며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참고로 평면은 보통 대문자 PQR로 쓰고 직선은 보통 소문자 LMN으로 나타냅니다. 어렵지 않죠?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 O에서 만나고 평면 P 위에서 점 O를 지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직선 L과 평면 P를 직교한다 또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말하며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림과 함께 천천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직과 관련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평면 P와 수직인 직선은 N이고 평면 Q와 수직인 직선은 바로 L입니다. 그거 보세요. 기본적인 도형 문제의 경우 용어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이제 3차원 공간의 마지막 위치 관계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바로 두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유사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평면이 첫째, 하나의 직선으로 만나는 경우
둘째, 만나지 않는 경우. 셋째,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 이 세 가지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드디어 점선면의 위치관계를 모두 다뤄보았습니다. 한꺼번에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된 내용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머릿속으로 도형을 상상하면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외워야 할 게 많냐고요? 절대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점선면의 위치관계를 상상해보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점선면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3차원 공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선면에 대한 위치관계의 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너무 막막하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직선의 결정 조건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잠시 그 내용을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직선의 결정 조건은 바로 두 개의 점입니다. 즉, 두 점이 주어지면 그 점들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의 점이 주어져야 그 점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평면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3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시간 날 때 1개 또는 2개의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무수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3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는 조건은 실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삼각대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삼각대의 끝에 있는 3점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바닥에 세우든지 뒤틀림없이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즉, 평평한 곳에 뭔가를 세울 때에는 사각대, 오각대보다는 삼각대가 훨씬 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물건의 대부분의 밑부분은 삼각대의 원리를 많이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번엔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떠해야 그 점과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2가지 뿐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점과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단 하나로 결정됩니다. 더불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도 두 직선이 정해지면 그 직선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직선이 교차할 경우와 평행할 경우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하나로 결정됩니다. 너무 정신이 없다고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평면의 결정 조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도형을 상상하면서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앞서 2차원 공간, 즉 평면 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 수학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평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평행선에 대한 성질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 전에 평행선과 관련된 각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A와 각 C, 각 B와 각 D를 땡땡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다고요?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각 A와 각 C는 직선 L과 직선 MN이 만나서 생긴 교각 중 우측에 위치한 각이며 각 B와 각 D는 직선 L과 직선 MN이 만나는 교각 중 좌측에 위치한 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A와 각 C 그리고 각 B와 각 D는 서로 같은 자리에 위치한 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자리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꿔보면 같을 동 자리 위 자를 써서 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긴 교각 중 같은 쪽에 위치한 두 각을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A와 각 C, 각 B와 각 D를 무슨 각이라고 말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글자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각 A와 각 C는 직선 L을 기준으로 서로 엇갈린 방향에 위치한 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엇각입니다. 동의각과 엇각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각과 엇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셨나요? 그럼 퀴즈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봐요. 용어의 정의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도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즉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행선의 성질이기도 한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두 직선 NK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과 엇각의 특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두 직선 N과 K는 서로 평행하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참고로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이유는 각의 크기에 대한 정의로부터 설명이 가능한데요. 각의 크기가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AOB에서 점 O를 각의 꼭지점, 두 반직선 OA와 OB를 각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꼭지점 O를 기준으로 즉 회전축으로 하여 반직선 OB가 반직선 OA까지 회전한 양을 각 OAB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그럼 각의 개념을 동의각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AOB와 각 CPD에서 점 O와 P를 각각 두 각의 꼭지점, 반직선 OA와 반직선 OB, 그리고 반직선 PC와 반직선 PD를 각각 각 AOB와 각 CPD의 변이라고 할 때 꼭지점 O를 기준으로, 즉 회전축으로 하여 반직선 OB가 반직선 OA까지 회전한 양, 즉 각 AOB의 크기는 꼭지점 P를 기준으로 반직선 PD가 반직선 PC까지 회전한 양, 즉 각 CPD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즉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두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번엔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평행선에서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각각, 즉 동의각은 동의각끼리, 엇각은 엇각끼리 같다는 것이 쉽게 증명되었죠? 참고로 아직 증명할 단계는 아니지만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의각 또는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 즉 평행선의 성질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엇각. 1. 서로 다른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각각 같습니다. 2.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의각 또는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이해되시죠?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도형을 보고 각 A, B, C의 크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직선 M과 N은 평행합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선 L과 평행선 MN이 N에 의해 만들어진 두 억각을 확인해보면 쉽게 각 D의 크기는 3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억각의 크기는 서로 같잖아요. 여기에 각 A 플러스 각 D가 평각이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각 A의 크기가 150도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D는 30도이며 각 A는 150도입니다. 이제 직선 K와 평행선 MN에 의해 만들어진 두 동위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쉽게 각 B의 크기가 40도임을 알 수 있죠? 평행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위각의 크기 또한 서로 같거든요.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즉 각 B 플러스 각 D 플러스 각 C의 값이 180도가 된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각 E의 크기가 110도임을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 과정이 정리가 되나요? 마지막으로 각 C 플러스 각 E는 평각 180도이므로 즉 각 C의 크기는 70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을 정리하면 각 A는 150도, 각 B는 40도, 각 C는 70도입니다. 혹시 풀이 과정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동영상의 내용을 연습장에 하나씩 써 내려가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이번엔 다음 그림으로부터 평행선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세 직선 N, K, H 모두 평행하지 않냐고요? 육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평행선인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 직선에 의해 만들어진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거든요. 더불어 동위각 또는 억각의 크기가 같지 않을 경우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선 H에 평각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쉽게 각 A가 30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각 A와 크기가 같은 억각을 찾아볼까요? 보는 바와 같이 직선 L과 두 직선 NH가 만드는 두 억각의 크기는 30도로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두 직선 NH는 서로 평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선 K의 평각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각 B가 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 B와 크기가 같은 동위각을 찾아볼까요? 호라, 직선 L과 두 직선 NK가 만드는 두 동위각의 크기가 각각 70도, 80도로 서로 다릅니다. 즉, 두 직선 NK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은 NH뿐입니다. 혹시 풀이 과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동영상의 내용을 천천히 연습장에 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한결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